안녕하세요. 도서관 전시기의 A to Z 오늘 수업을 맡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전시 기획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기획자입니다. 대표적인 전시 기획은 2018년 광주 비엔날레 북한미술전 협력 큐레이터를 맡았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실 입구를 옛날 미나풍으로 바꾸는 작업도 했습니다. 유독 전시와 도서관과의 인연이 많았던 저의 경험이 오늘 수업을 듣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한자어가 사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펼칠 전에 보일 시, 즉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죠. 영어로는 exhibi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은 약간 문헌적인 글이고요. 영미권에선 대부분 show라는 표현을 씁니다. 쇼는 전시의 한자어와 유사합니다. 펼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전시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우린 또 사서 선생님들과 도서관에서 모여서 하는 전시니까 사전적 의미 꼭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전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 곳에 펼쳐놓고 보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편적 의미를 더 들어가자면 전시는 어떠한 물건이나 박람회, 미술관, 기관 등에서 행사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물품을 한 곳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뜨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림이 아니고 물품?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일단 한 곳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책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한 권당 한 명이에요. 하지만 전시는 한 그림당 한 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과 관련된 전시라면 많은 이용객에게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 기획 의도는 제작 의도에 따라서 크게 학술성, 교육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고궁박물관의 과학실이라든가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학술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비영리로 이루어지는 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자면 영리냐 비영리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무료 전시를 대부분 비영리라고 하고요. 영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트페어, 여러 화랑이 한 군데 모여서 그림을 사고 파는 행위, 그것이 바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형 전시의 대표적인 전시입니다. 자, 이렇게 전시는 학술성, 교육성,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눠진다면 공간에 대한 특성도 또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갔지만 공간에 대해서는 잠깐 멈칫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구분은 더 간단해요. 서울시립미술관의 청경자홀로 언제든지 가도 바뀌지 않고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시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전시 기억나십니까? 석촌호수 한가운데에 러버덕이 둥둥 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특성상 러버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지고 사라지게 되죠. 역시 물리적 공간에 따라서 전시는 나뉠 수 있다,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 기획도 알았고 특징도 알았는데 도대체 도서관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남의 얘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도서관 전시기획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서관 전시기획 책을 보여줘야 할까요? 어린이 대상일까요? 청소년에게 도움이 돼야 할까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전시기획을 운영한다면 모두에게 더 유용한 전시기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간별로 해마다 굉장히 특화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기간인 경우에는 어린이날이나 청소년의 날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생애 주기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성인 문해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슈들마다 전시나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통 1년 단위로 연간 계획과 맞물려서 전시를 기획한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결과물도 훌륭한 전시와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과 이슈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별로는 일단 책에 관한 전시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책에 관련해서도 단순히 어떠한 책을 보여주는 것을 일렬로 쭉 나열하기보다는 특정한 문학상, 특정한 작가, 특정한 대상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알마라는 스웨덴의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 작가들에게 수상하는 시상이었습니다. 이 작가들의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번역본과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알면 좋을 만한 것들을 연도별로 해서 큰 화면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영상과 실제 책을 한쪽 코너에 할애해서 이용자들에게 알마의 수상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책들로 이미 보급되어 있구나라는 걸 주지시킬 수 있는 전시 대상이기도 합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라트비아랑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라트비아를 소개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00년 동안 100권 이상의 동화책을 쓴 할머니의 방을 가상으로 꾸몄어요. 여기가 할머니의 방이라는 표시만으로도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시각 전시와는 상관없는 다른 장치를 하나 넣고 싶었어요. 라트비아의 소리를 넣고 싶었습니다. 라트비아의 바닷소리, 한국의 바닷소리와 같아요.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공통점으로 묶고 대신에 라트비아의 동요와 라트비아의 자장가를 넣었습니다. 라트비아 대사관도 만족해했고 우리 기관도 만족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그렇고 멸종동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슈들이 특별히 더 많죠. 자, 그런 것들은 이미 책으로 다 나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이슈화된 전시와 기획물로 펼쳐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이슈에 해당하는 요즘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시기별 전시들도 또 나눌 수 있어요. 특히나 도서관은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일 바쁜 달이 언제예요?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달, 그리고 또 언제일까요? 추석 같은 연휴나 아니면 새해 맞이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잠깐 전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에는 뭐 그림도 걸 수 있고 조형물도 걸 수 있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장에 펼쳐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날 당일 주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가족들이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평범한 전시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포토존이라고 정해놓지 마시고요. 바닥에 낱말 있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를 찍어도 다 그림이 나오게끔 SNS에 자랑하면서 올릴 수 있게끔 모든 공간을 다 전시 공간이자 포토존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어린이날의 가장 큰 축제이자 행사면서 전시라는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될까요? 핵심적으로 5가지만 꼽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책과 관련된 그림, 원화를 작가들한테 빌려와서 전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가를 찾을 줄 몰라요. 누가 유명한지, 누가 책 그림을 찾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 서칭을 하시면 돼요. 제가 네오룩이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네오룩에서 작가 검색을 하시면 많은 작가들이 나오는데 나는 작가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작가 검색을 해요? 그럴 땐 네오룩 서치에서 책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 내용에 책이 담긴 많은 작품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 작품을 타고 들어가서 전시 소개를 보면 그 작가가 참여한 전시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곳에 전화를 하세요. 저는 어디어디의 누구입니다. 이번 저희 도서관에서 이 작가와 전시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화의 수급이 쉽지 않다면 복제화나 미디어 전시를 추천해 드릴게요. 복제화나 미디어 전시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인터랙티브 전시와 영상 전시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USB 하나로 미술관, 박물관과 연계해서 도서관에 있는 빔 프로젝터, TV,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서 구현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복제화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화를 누군가가 똑같이 그리는 것을 보고 복제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 매체가 아닌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전시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거를 크게 확대해서 판자로 만들어 놓아서 세워 놓는다든가 우리 전시장에 실제 계단이나 복도에다가 붙여 놓는다든가 활용해서 전구등을 붙여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즉 원화에서 이미지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 공간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복제화이고요. 복제화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가와 저작권 협의만 보면 되는데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 다음 챕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는 출판물하고 그 출판물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가 사실 도서관 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책 자체만으로 전시하기에는 크기라든가 그 이미지라든가 전시에 완벽하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 책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효과적인데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관련된 출판사와 연계해서 협업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들어드리는 예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출판사 중에 한 곳인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앤서니 브라운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손바닥만한 출판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사이즈가 업 되면 시선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대형 책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만 커져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되고 거기에 다양한 얘기들을 더 궁금하게 됩니다. 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실물책을 확대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좋은 일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커다란 벽에다가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붙여놓고 약간의 손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작은 부분 하나만 입체적으로 구현해놔도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하죠. 그 옆에 원책
원래 저작물인 책을 비치한다면 사람들은 책에 나온 이야기를 작품처럼도 받아들이고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출판사에서도 지역 미술관이든 지역 도서관이든 언제나 소개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만 된다면 효과적인 전시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 공간은 그럴 만한 기능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출판사 전체 말고 한 권 한 권의 저작물과 같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작권을 해결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자막으로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에는 부대 행사라는 게 꼭 따라 붙죠. 행사 대신에 전시하는 거 아니었어요? 행사랑 전시랑 합쳐서 전시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행사는 필요합니다. 그 부대 행사는 거창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봤거나 경험했던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놓고 포토존을 만드는 거예요. 얇은 판지 정도를 활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광목이라는 천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특정한 벽면에다가 직접 이용자들이 그림을 따라 그리게 하거나 제시어를 붙여놓고 옆에다가 낙서나 텍스트를 직접 써보게 하는 방법 역시 좋은 부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이 이용객이 도슨트나 안내원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샘플 몇 개만 낙서를 해놔도 비치되어 있는 펜을 가지고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용자들은 낙서와 그림을 할 겁니다. 물론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던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메모를 남기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시물에 해당하는 색칠하기 컬러링 페이퍼를 제작해서 좋은 종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모조지 같은 데다가 인쇄해서 무료 배포한 후에 그걸 직접 그리고 도서관 한쪽에 붙여놓고 나가는 방법도 좋은 부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 행사에는 그거 말고도 체험, 강연, 콘서트, 다른 것들을 다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원화 작가를 모셔와서 전시를 했다면 그분을 다시 초대해서 북 콘서트 겸 그림 콘서트를 펼치는 겁니다. 자신의 작품을 이용객에게 설명을 하고 플러스로 본인이 영감받았던 책 한 권 소개하게 해준다면 길지 않아도 훌륭한 북 콘서트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음악과 함께하는 콘서트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문 음악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합창단이나 학교의 합주반을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전시 기간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음악과 노래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또 한 번 개최를 하는 겁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진다면 누가 뭐래도 완벽한 부대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시 그리고 행사에 따라붙는 어린이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연계 프로그램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전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거를 연결하는 것이 요새 트렌드고 다양성을 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로 토론하기, 그리고 토론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학술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훨씬 많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쉽게, 빠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공간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공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행정, 그리고 서류. 자, 전시기획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전시기획할 때 기획 의도, 목적,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추진 배경,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우리 도서관에서 그 책 전시가 왜 필요한지 반드시 추진 배경이 나와야 됩니다. 추진 배경은 어쩌면 기획 의도나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획의 목적, 그리고 타겟, 어린이 대상이냐, 성인 대상이냐, 노년층 대상이냐라는 타겟 역시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이슈, 생애 주기, 테마, 그리고 지금의 환경적인 얘기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전시 기획의 핵심이고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바로 전시 기획 세부안입니다. 원화를 갖고 올 거예요. 원화는 한 점만 갖고 오고 영상을 틀 거예요. 설치물을 놓을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 바로 연결돼서 부대 행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모두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 초대 인사도 역시 기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비용 부분, 예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전시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송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모니터는 우리 기관 내에서만 되는 것인지, 렌탈을 할 것인지, 작품 보험은 들어야 되는지, 이 실질적인 예산 안에는 반드시 부가세 놓치지 말고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왜? 그래서 전시한 결과가 뭔데? 그렇게 전시한 효과가 뭔데? 라고 예측 가능한 전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해주세요. 우리 기관이 장서가 이만큼이 더 들어온 거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우리 기관에 좀 더 큰 더 상위 기관한테 실적을 어필하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등등 구체적인 기대 효과가 나열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 공간을 공략하자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공간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출입문에서 맞닥뜨리는 첫 번째 공간, 내 직선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직선 공간의 공간은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거리가 멀어도 정면의 것이 잘 보이지 측면의 것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정면에 있는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돌아가도 역시나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형물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전시물은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는 거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일반적인 시선에서 조금 바뀌면 돋보입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보는 거 말고 바닥에 전시 설명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고개를 숙여서 바닥에 작가 설명이나 포인트가 있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선을 떨구는 것만으로도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죠. 멈추면서 읽게 됩니다. 벽에 걸려있는 전시 설명은 걸으면서 흘려보냅니다. 때문에 시선을 틀어주는 거,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똑같은 비용에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시물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간단한 디자인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라트비아의 소리 기억나시죠?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나팔, 사실은 5,800원짜리 기성품 부부젤라입니다. 제작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기성품을 사서 스프레이 라카를 뿌린 후에 붙여놨습니다. 또 하나 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젤라, 나팔,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뭐가 숨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팔이 꽂혀 있는데 동그란 원 3개가 보일 겁니다. 그 원 3개는 소리의 파동이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선 3개, 동그라미 3개만으로도 다른 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전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다르게 보게 하기, 집중하게 하기, 상징성을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기획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규격을 아셔야 돼요. 무슨 규격? 합판의 규격. 무슨 규격? 공간의 규격을 아셔야 됩니다. 전시물에 해당하는 모든 물건들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격들을 숙지하셔야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성품이 너무 잘 나오는 세상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기성품들이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활용을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원하는 거의 모든 재료가 나와 있고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저렴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샘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 외에 다른 전시장에 좋은 샘플이 있다면 유사한 재료를 찾아 들어가서 규격을 알고 기성품의 가격을 조사한 후에 우리 도서관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쵸? 건물 못 건드려요. 유물은 더더군다나 못 건드려요. 전시 공간이 한마디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새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버려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단 측면에 많은 것들이 비어져 있는데 그 많은 층층을 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계단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빈벽이 반드시 있습니다. 빈벽 없는 도서관, 기관은 없죠. 복도 있습니다. 복도에서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복도의 바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복도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시트지라고 하는 작업으로 작업이 되는데, 시트지 작업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디자인만 멋지게 하거나 문장만 멋지게 만들어도 우리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숨은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모든 공간과 공간에서는 넘어가는 모서리가 있어요. 평면인 공간에다가 그림을 걸기는 좋지만 이미 너무 안내 문구가 많아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빈벽과 빈벽 사이의 모서리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처럼 모서리를 통해서 전시할 수 있다는 방법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코너가 있습니다. 모서리와 반대처럼 코너도 항상 비어있기 마련입니다. 천장도 역시 볼 수 있죠. 자,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장, 바닥, 복도, 벽, 모서리, 코너.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잘 쌓아보고 잘 세워보면 우리 공간도 멋진 미술관 못지않은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전시의 뜻, 펼쳐서 보인다는 얘기죠.
저희 지금 너무 열심히 펼쳐놨어요. 많이 보러 오면 좋겠죠. 어떻게 많이 보러 와야 할까요? 홍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시의 마무리이자 결과의 시작이 있고 전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홍보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 시작할 때 우리 보도자료라는 걸 씁니다. 선생님들 너무 숙련되게 수려한 용어로 잘 쓰실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한 번만 쓴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보도자료는 행사마다 여러 차례 배포한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SNS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SNS 홍보는 사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또 매우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각종 다양한 것들의 정보의 홍수 때문에 오히려 SNS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언택트 시대에서는 더 많은 홍보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직접적으로 해시태그로 노출시키긴 쉽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우리 도서관에는 반드시 작년 혹은 재작년, 올해 만들어 놓은 기념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는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 전시를 가장 많이 보러 올 거예요. 우리 도서관 전시물을 해시태그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멘트 하나, 우리 전시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이벤트로 해시태그 선물 이런 발상까지 가능하셨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기업, 다른 작가, 다른 기관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근에 기약으로 출중한 중고등학교가 있나요? 한번 같이 해보자고 손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의 기관이 아닌 두 개의 기관, 단순한 책이 아닌 작가랑 함께하는 홍보는 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짧은 시간 길고 장황한 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전시의 팁은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긴 설명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원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단 하나, 원포인트 그것만 실행하실 수 있다면 전시기획론과 선생님의 전시기획 모두 다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